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윤철입니다. 바로 이어서 또 할게요. 699강이죠. 아까 698강 했고, 이래도 공부 안 하시겠습니까? 실전 2편이죠. 이 몇 가지 사례야. 거의 한 9가지, 10가지 사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진행해 볼게요. 전 시간에 어디까지 했지? 이 시간도 한 20분 정도만 할 겁니다. 자. 어느 분이 이걸 좀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어느 분이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죠? 낙찰을 받았습니다. 26억짜리를, 지금, 10억 100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토지가 이렇게 있고, 건물이 있어요. 근데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각으로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촉탁 등기를 통해서 건물에 등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은 당연히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사안에 있어서 또 여기에서 유치권도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도 있어요. 모르시는 분은 698강 반드시 보세요.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698강에 있는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박영춘 유튜브에다가 검색창에다 박영춘 698강 치면 나옵니다. 이거 이제 오늘이 699강이니까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얘기했죠. 저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토지하고 건물 낙찰자가 유치권 판결, 승소 판결을 받고 있다고 했죠. 그 건축 유치권자가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지켜볼게요. 공무원님한테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달라고 갔어요. 그런데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달라고 갔는데 공무원님께서 타인 토지 7평 위에 옹벽을 쌓고 건축물 불법 시공을 했기 때문에 건축주 명의 변경 안 해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건축선 침범, 일조권 침해로 미등기 상태거든요. 그죠? 일단은 건축선 침범했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 건물이 건축권 낙찰을 받고 토지와 건물을 낙찰을 받으면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은 당연히 해줘야 되죠. 그러면 어떤 건물이 옆에 토지를 7평 침범해서 건축을 진행 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건축주 명의 변경의 거부 사유가 될까요? 제가 그래서 판례본을 가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께 판례본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판례를 이렇게 제가 가렸거든요. 자, 이 판례가 얘기하는 건축주 명의 변경이라는 것은 토지에 관한 게 아니에요. 건물에 관한 거라고요. 건물에 관한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그래서 7평의 어떤 토지를 침범해서 건축이 설령돼 있다 하더라도 건축주 명의 변경은 공무원님들이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빌미 삼아서 건축주 명의 변경 안 된다?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주 명의 변경은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공사 감리자를 변경하는 행위예요. 그죠?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야지만이 다음에 사용 승인을 받을 때 이걸 불허가 하든지 안 된다라고 거부하든지 그렇게 되는 건데, 건축주 명의 변경으로 아무런 관계없는 토지를 침범했다. 그런 사유로 건축주 명의 변경을 거부한다. 이것은 판례에 어긋나는 겁니다. 판례는 기판력이 있죠. 그런 이유로 건축주 명의 변경을 거부하는 공무원님은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진짜 실력 없는 공무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대법원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건축법 어쩌고저쩌고 권리관계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거,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하는 거, 그런 거 가지고 무슨 어투당투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건축주 명의 변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축주, 설계자, 건축 시공자, 공사 감리자를 변경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이 설령 경계선을 침범했다 하더라도 건축물이 설령 건축선을 침범했다 하더라도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건축 관계자잖아요. 토지 관계자가 아니잖아요. 토지 관련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트집 잡으려면 어디서 트집 잡아야 되냐? 사용승인이나 준공검사 시에 트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공무원님께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절차를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저는 이렇게 기속 어떤 그 허가관청에서 이런 것도 공무원들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백성들이 맨 고생만 하고 정말로 국민들이 언제 이런 걸 다 공부합니까? 본인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본인들께서 공부하셔가지고 국민들을 편하게 하고 힘들지 않게 하는 게 공무원 아닙니까? 밑도 끝도 없이 법의 근거를 대야 될까? 그럼 제가 볼 때는 민원인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민원인 입장에서 그러면 그 관련 법률을 대주십시오. 관련 판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민원인도 이분도 낙찰받은 분도 엄청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그죠? 모르시니까 그런 행동들을 하고 그렇게 처분을 당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건축주 명의 변경 신청했는데 거부한 사유가 뭐였어요? 아까 요거잖아요. 타인 토지 출구공표를 쌓고 건축물 불법 시공을 했다. 이것은 나중에 당사자끼리 토지 침범한 사람하고 토지 침범 당한 사람하고 당사자 간의 문제지 건축주 명의 변경하는 데 있어서 그죠? 아무런 해당에 관련이 없는 거예요.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공사 감리자를 변경하는 행위인데 명의만을 변경하는 건데 이름만 바꾸는 건데 박영춘에서 경매사령관에서 뭐 공매사령관을 바꾸는 건데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 제가 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하고 사행승인하고 헷갈리지 마시라고.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은요.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공사 감리자를 변경하는 행위고요. 그죠? 사용 승인을 이런 거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은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적법하게 낙찰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되네 안 되네 그렇게 얘기하는 공무원님들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정말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돼요. 국민들 괴롭히지 마세요. 그런 경우는요. 사용 승인 낼 때 준공검사 낼 때 불허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사용 승인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설계 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사잖아요. 그러면 내가 건물을 지으려고 이렇게 설계 도서를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건물은 여기다 짓고 이렇게 짓고 마당은 이렇게 만들고 계단은 여기다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설계 도서를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계 도서대로 짓지 않고 여기 남의 토지를 침범했어. 그럼 이것은 준공검사에서 빠꾸를 시키던가 보안명령을 때릴 문제지 이걸 가지고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을 하네 안 하네 그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모순인 겁니다. 모순. 그러니까 민원인도 모르고 공무원님도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민원인도 자기가 40억짜리 물건을 10억에 낙찰을 받아놓고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공부를 좀 하시라고 공부를. 제발 좀.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어떤 분이 참 그분도 참 돈을 안 쓰려고 하더만 대단하신 분이더라고 그분도. 100억짜리 물건을 30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여기 건축물이 막 있고 지하 막 있을까요? 설계 도서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이분이 좀 뭐 아는 채 잘난 채 떠들다가 공무원한테 그랬대요. 아우 건축 관계자 명령도 해주시고 설계 변경도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대. 참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그래서 나보고 상담 내가 그래서 상담료 50만 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하루 일당이 얼마인데 50만 네 됐어요. 네 그냥 공짜로 알려드릴게요.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먼저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설계 변경 나중에 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항상 절차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뭐 제 교재를 사라는 거 아니에요. 안 사셔도 돼요. 근데 정말 남들한테 이렇게 약간 얕게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보 얻으려면 확실하게 돈을 쓰세요. 어느 누구한테도 마찬가지. 저한테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학원 원장이든 여러분들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한테 있으면 밥도 사고, 그죠? 그래서 정보 얻으세요.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말고. 자, 이해 가셨죠, 여러분?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하고 사용 승인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또,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기다가. 사용 승인, 준공검사는 이런 것들은 사용 승인, 준공검사 때 논해야 될 문제지,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는데 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줘야 된다고요. 이 담당하시는 공무원님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님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분이 만약에 공무원님을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공무원님께서 지셨어. 그러면 그 소송비 250, 300, 500 공무원 월급에서 까실 겁니까? 국가에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님이 이렇게 몰라서 소송 당해서 국민의 혈세로 소송비를 준다. 그럼 공무원님께서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인이 모르고 민원을 접수했잖아요. 민원인도 무지에 대한 법위에서 잠자고 있는 권리는 구제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민원인도 똑똑해야 돼요. 저는 공무원님이 잘했다, 민원인이 잘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1차적인 문제는 민원인입니다. 공무원님은 공무원님들의 어떤 그런 업무 규칙에 따라서 하는 거고, 업무 규칙이 틀리다, 업무 내용이 틀리다, 그러면 민원인을 제기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좀 공부 좀 하시라는 걸 제가 좀 화를 좀 냈는데, 공부 진짜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사용 승인은 경계선을 침범했다거나 아니면 남의 토지를 침범해서 했다고 사용 승인이 안 납니다. 당연히 설계 도서대로, 설계 도서는 그 안에 건축을 하게 돼 있는데, 건축선 안에 건축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걸 벗어났다. 그럼 설계 도서를 안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 승인 준공검사 안 내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낙찰을 받고 토지 일부가 소유주가 바뀌었다, 아니면 이 지분자가 누가 바뀌었다, 이런 걸 가지고 사용 승인을 또 안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용 승인은 내줘야 됩니다. 설계 대서대로 건축물을 완공했잖아요. 그죠? 중간에 제가 이것은 뭐 사용 승인 준공검사에 대해서 100% 된다라고 제가 강의한 적이 있죠. 한 10강 이전입니다. 그거 반드시 보세요, 여러분들. 당하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보세요. 그죠? 사용 승인은 신청한 건축물이잖아요. 그죠? 신청한 건축물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설계 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지, 누가 중간에 이게 뭐 진입도 소유자가 바뀌었든 이 안에 있는 소유자가 바뀌었든 그런 거하고 관계없어요. 무조건 사용 승인 해주게 돼 있습니다. 설계 도서대로 건축물을 지었다면, 토지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건축 관계자, 건축주 명의 변경도 토지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건축주 명의 변경은 말 그대로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공사 감리자를 내 앞으로 바꾸는 거야. 그게 법에도 나와 있고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어요. 기본적인 사항을 모르니까 여러분들께서 맨날 헷갈리는 거야. 그리고 공무원님한테 갔을 때도 맨날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더. 자, 그럼 이제 산지 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산지 전용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보면 여러분, 자, 이 건물을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죠? 낙찰을 받았죠? 그러면 이게 임야니까, 이 토지가 임야니까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최종적인 저기는 토지는 A, 건물도 A. 그런데 최초의 허가자는 뭐예요? 최초의 허가자는 B. 그 다음에 이 산지 전용을 받은 사람도 B야. 그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산지 전용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목적 사업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죠? 1만 제곱미터 이상은 이하는 뭐 몇 년, 1만에서 3만 제곱미터는 몇 년, 이런 기한이 있잖아요. 산지 전용 기간이 있잖아요. 밑에 있는데 저거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제 강의 안 들은 분은 몰라요. 그래요. 모르니까 이 자식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산지 전용 기간이 있습니다. 최대 10년까지예요. 목적 사업에 따라 10년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내가 어떤 토지를 임야를 산지 전용 허가를 득했어요. 그런데 이 목적 사업이 공장이야. 그래서 이 공장을 뭐 5년 안에 지키려 했어. 5년 안에 지키려 했어요. 그럼 이 산지 전용 허가 기간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원래는 2년인데 기간이 2년 안에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 목적 사업이 5년이잖아요. 그러면 5년을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산지 전용 허가 기간은 이 목적 사업에 따라서 계속해서 연장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이 목적 사업이 예서 5년이야. 10년이야. 그럼 산지 전용 허가 기간도 10년이겠죠. 그런데 산지법에서는 산지 전용 허가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잡았습니다. 최대 10년으로 잡았다고요.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수 없냐? 자, 있다 없다. 10년이 왜 법에서는 10년이라고 딱 못을 박았잖아요. 그죠? 10년이라고 딱 못을 박았잖아. 그러면 10년 안에 어떤 목적 사업은 다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목적 사업이 15년이야. 근데 산지 전용 기간은 10년으로 돼 있어. 어떻게 할 건데 이거? 네? 어떻게 하실 건데 여러분? 공부가 어정쩡히 되고 막 하거나 2, 3년 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제 이 강의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낙찰을 받았잖아요. 이분이 건물하고 토지를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산지는 산지 전용 허가는요. 세 가지 정도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기간 만료로 인한 취소가 가능한지, 또는 명의 변경 여부가 가능한지, 또는 연장, 변경, 새로운 허가를 통해서 산지 전용 허가가 가능한지. 그런데 토지도 A고 임야도 A고 이 건물도 A였어. 그러면 똑같은 소유자라고 한다면 취소도 가능하고 명의 변경도 가능하고 그죠? 연장, 변경 또 10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허가도 가능합니다. 그죠? 이건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건 안 헷갈리죠? 똑같은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산지 전용 허가자는 B야, 비명의로 돼 있고 토지 소유자는 A, 건물도 A로 돼 있어. 그리고 A의 유치권이 들어와 있어. A 건물에.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아까처럼 타인 토지를 침범했기 때문에 그죠? 뭐 공무원님께서 건축주 명의 변경도 안 된다고 그러고 당연히 또 사용 승인도 안 된다고 하겠죠. 사용 승인 당연히 안 됩니다. 타인 토지를 침범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몇 년을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겁니다. 몇 년을 이렇게 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게 뭡니까? 산지 전용 허가가 취소가 되면, 취소를 시켜버리면 이 건축 허가도 취소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된다 안 된다? 산지 전용 허가가 취소되면, 또 산지 전용 허가가 명의 변경이 안 되면, 또는 산지 전용 허가를 지금 B가 갖고 있잖아. B, 예를 들어 제가 B라고 했잖아요.
토지는 A고 건물도 A로 좀 갖고 있고 A 건물에 지금 유치권이 들어와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산지 전용 허가는 지금 B로 돼 있는데 기간 만료로 인한 취소가 되든지 되면 건축 허가가 취소가 될까? 제가 그랬죠 옛날에 산지 전용 허가 건축 허가 취소되면 당연히 산지 전용 허가는 취소된다. 그렇지만 산지 전용 허가 취소되면 건축 허가는 취소 안 된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기본 강의에서는 제가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산지 전용 허가가 취소가 되면요. 목적 사업이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건축 허가도 취소될 수 있어요. 된다고는 안 했습니다. 제가 취소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유치권자이면서 산지 전용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이 양반은 기간 만료가 돼서 일단 산지 전용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일단은요. 기간 만료가 됐습니다. 아까 제가 1698강에서 그분이 이제 쭉 내용을 쓴 걸 제가 보여드렸죠. 그 중에서 뭐가 돼 있습니까? 산지 전용 허가는 기간 만료로 취소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당연히 취소를 해줘야 돼요. 산지 전용 허가는요. 기간 만료로. 자, 그러면 이 B 입장에서는 기간 만료가 됐으니까 명의 변경을 하든가 아니면 연장, 변경,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장, 변경, 새로운 허가가 가능할까? 가능할까요? 똑같은 A, 산지 전용 허가도 A가 갖고 있다 그러면 10년이 지나도 이 목적 사업을 완성하지 못했으면 10년이 지나도 제가 최초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유튜버도 어느 네이버도 이런 얘기 못해요. 여러분 10년이 지나도요 새로운 허가를 통해서 다시 산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요. 뭐 복구 그딴 얘기 하지 말자고. 복구 그런 것은 기본적인 얘기고. 자 그러면 이 A라는 사람, 이 B라는 사람이죠. 이 B라는 사람 산지 전용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B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장, 변경, 새로운 허가가 가능할까? 이게 안 되면 기간 만료로 취소를 시켜야 되잖아. 산지 전용 허가를 실효를 시켜야 되잖아요. 산지 전용 허가가 실효가 되면 건축 허가도 취소될 수 있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되잖아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 볼게요. 자, 산지 전용 허가가 만료되면 그죠? 연장, 변경,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나 같은 사람이라면 10년이 지나도 돼요. 10년이 지나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산지법에 보면요. 산지법 17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단서 조항에 산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산지 전용 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아까 이 사건의 경우는 모르시는 분은 제가 698강 보라고 했어요. 이 사안의 경우는 공장 설립이잖아요. 그리고 공장 설립을 목적 사업을 3년으로 했어요. 그럼 당연히 산지 전용 기간도 4년이겠죠. 그럼 4년으로 지금 4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기간 만료로 취소를 해야 되겠죠. 산지 전용 허가도요. 그리고 왜? 산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이 B가 지금 갖고 있잖아요. 산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낙찰받은 사람 A 거잖아. 그죠? 산지 전용 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할 수 있는 수익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4년이에요, 4년. 이미 그러면 이것은, 이 산지는 산지 전용 기간이 도과했고, 또 이 산지 전용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산지 전용 허가를 공무원은 취소를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입도 못하는 공무원이 계신다면 그 공무원님은 공부를 안 하신 거라. 그렇죠? 산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산지 전용 기간을 사용 수익하고 싶다면 산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얘기예요. 수익권을. 그런데 낙찰자는 경매사 A이고 산지 허가권자는 B야.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유자가 다르죠. 그럼 산지 연장, 변경, 새로운 허가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산지 전용 허가는 실효를 시켜야 된다.
라는 결론이죠. 그죠?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이해 가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산지 전용 허가가 취소되면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건축 허가도 취소되는가? 네,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죠? 취소해야 돼요. 왜? 의제사항들이 목적사업 완성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여기 제가 판례본을 내가 또 숨겨놨는데,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산지 전용 불허가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건축공사 완료가 불가능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적법하다. 라고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판례가 있다고요. 왜? 목적사업이 완료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산지는 더 이상 연장, 변경, 새로운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산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그죠? 그 산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기간, 처음에 이 공장을 4년이라고 했으면 4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산지 소유자인 A한테 허락을 받거나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는 무조건 유치권자가 불리합니다. 그죠? 건축허가 취소되면, 산지 전용 허가가 취소되면 건축허가도 취소됐다는 판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최초로 공개하는 거예요. 근데 판례본은 제가 숨겼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지식 얻고 저기서 조금 지식을 얻으려고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모든 분들에게 제가 다 공개는 못 해드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이해 가셨죠? 여기요. 이런 흐름도 이해 가셨죠? 산지 전용 허가 만료되면 연장, 변경,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같은 소유자라면 10년이 지나도 가능해요. 그런데 임야의 소유권, 산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은,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연장, 변경, 새로운 허가도 못 받는다고요. 할 수가 없다고요. 이해 가셨죠? 이해가 안 가십니까? 자, 그럼 한 가지 더하고, 이 부분은 제가 읽어보고 다음 시간에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죠. 이제 핵심 하이라이트죠. 자, 건축 허가가 취소되면 유치권도 소멸하는지. 자, 아까 예를 몇 가지 제가 들었죠? 자, 공무원님께서 행정을 잘못 펼치고 있는 게 뭐예요? 건축주 명의 변경은 해줘야 된다. 거부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타인 토지를 침범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근데 건축주 명의 변경은 낙찰자로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또 하나 걸리는 건 뭐였습니까? 이 유치권자한테 불리한 게, 산지 전용 허가가 취소되면 건축허가도 취소되는지. 취소될 수 있어요.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례 있지 않습니까? 산지 전용 불허가 처분으로 원고의 건축공사가 완료가 불가능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적법하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유치권도 소멸하는지. 그럼 제가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만한 판례 하나 읽어볼게요. 자, 건물 점유자가 건물의 원시 취득자에게, 원시 취득자는 누구예요? 건물을 지은 사람, 건물 명의자이죠.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 하더라도, 건물 점유자가 건물 유치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존재와 점유가 토지 소유자에게 불법 행위가 되고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도 번뜩 한 가지 또 희망이 생기죠? 그죠? 한 가지 희망이 생기죠? 그러면, 자, 산지 전용 허가, 그죠? 이것만 가지고도 건축허가가 취소된다면, 이 유치권자는 이 법 판례대로 한다면, 대항할 수 없겠네? 왜? 불법행위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또 한번 볼게요.
이제 이분께서 공장 설립 신고를 4년 이내에 하지 못하여 건축허가와 공장 설립 승인이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근데 이제 아래 제가 공무원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했답니다. 대리 등기가 되어 있어 공장 설립 승인이 취소가 안 된다. 나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대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답변했는지 모르겠고 정말 제대로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요. 답변 내용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건축허가가 살아있어서 공장 설립 승인이 취소가 안 된답니다. 이게 진짜 그 다음에 건물이 있기에 공장 설립 승인이 취소가 안 된다. 공장 설립이 취소되면 의제들도 취소가 돼서 더더욱 공장 설립이 취소할 수가 없다. 이게 말인지 반기인지 답변인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자, 그럼 여러분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설립에 대한 법률을 볼게요. 어디다 놨지? 어? 잠시만요. 제가 찾았는데 어디 있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분명히 정리를 해놨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여기 있네. 자,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여기 13조 5에 보면 공장 설립 등의 승인의 취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 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 설립 등의 승인이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이 경우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농지법, 산지법 39조를 준용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조정허가 취소되면 당연히 공장 설립 승인도 취소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공무원님께서 답변하신 공무원님께서는 대체 무슨 법적인 근거가 어디서 이렇게 얘기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민원인도 문제시죠. 민원인도 본인께서 뭐 알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정말 저는 이런 답변을 받을 때마다 우리 민원인들께서 너무나 공부를 안 한다는 생각도 들고 공무원님들도 물론 자기 나름대로 의견을 펼칠 수는 있죠. 누구나 다. 그렇지만 저는 법적인 근거 하에서 민원인들 편하게 웬만한 민원인 편에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다음에 뭡니까? 산지관리법 3조 규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공장 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3년 동안 착공하지 않은 경우도 그죠? 뭡니까? 승인을 취소해야 되죠.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 등에 취소가 되어 공장 설립 등이 불가능.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등 말로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산지 전용이 취소된다든가 그러면 공장 설립도 취소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설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15조량에 따른 완료 신고하지 않았거나 공장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이것은 지금 완성도 못한 상태에서 1년이 뭐야 지금 7년째 방치되고 있잖아요. 그럼 공무원님들은 당연히 공장 설립 승인을 취소를 해야죠. 그죠? 설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 신고도 못했잖아요. 법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민원인한테 아까 그 답변 말이 됩니까 그게? 그죠? 공장 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한 경우 이건 좀 모르겠네. 이건 중립. 그죠? 어쨌든 간에 1, 2, 3만 봐도 이건 100% 승인을 취소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공장 설립 승인을. 그런데 답변 내용을 볼게요. 제가 뭐 어디 공무원이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그죠? 공장 설립 완료 신고 사연이 어쩌고저쩌고 이제 민원이 이렇게 제기했답니다. 아래 답변이에요, 이거. 그죠? 제가 그래서 어처구니 없음이라고 했는데 대위 등기가 되어 있어 공장 설립 승인이 취소가 안 된다? 대체 이게 어떤 근거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또 저는 이 민원인도 잘못한 게 그러면 그런 법적인 근거나 판례가 있습니까? 라는 왜 이 판단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봐야지.
그죠? 민원인들 특히 여러분들 이런 어떤 토지 인허가 관련해서 공무원님들하고 얘기할 때는요. 공무원님들이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그러면 판례라든가 의견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뭐 지류회신이라든가 그런 걸 명분을 달라고 하세요. 그냥 공무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아 그런갑다라고 하지 마시고 진짜 저는 이 민원인도 엄청 답답해요. 진짜 사람 미치겠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 살아있어서 공장 설립 승인이 취소가 안 된다? 아니 아까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보셨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건물이 있기에 공장 설립 승인 취소가 안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러한 답변을 민원인이 받고 한 번도 그 근거라든가 이유에 대해서 묻지 않았던 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무원님 어떻게 이런 민원이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에 대한 그죠? 답변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거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면 근거를 답변서로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것처럼 초보자가 봤을 때도 이렇게 답변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분도 말씀하시는 게 등기가 돼 있다. 건축물이 있다. 그래서 공장 설립 승인이 승인이 안 된다. 공장 설립 승인에 관한 법률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기에. 아, 어디서 찾으려니까 또. 이상하네? 찾으려니까 또 없네. 아, 낫다, 이거. 알겠네. 바로 밑에 있구나. 자, 여기 1번, 2번, 3번 항에 어디 하나에 답변서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까? 다 안 된 거잖아요. 다 안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공무원 입장에서는 취소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민원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건물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가 하고 유치권자 이야기는 다른 얘기죠. 둘 간의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이 민원인도 잘못하는 게 공무원님한테 유치권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래요. 그럼 공무원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거? 공무원이 무슨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경매 전문가도 아닌데 그거에 답변해 주시겠냐고요. 제가 좀 이렇게 좀 예를 좀 낸 이유가 좀 답답해서 그랬어요. 답답해서.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남은 게 이 두 가지 사안을 더 검토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공장 설립 신고 이 부분도 당연히 취소가 돼야 됩니다. 그죠?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은 당연히 해줘야 되고 그리고 사용승인은 타인의 토지를 침범했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해주면 안 돼요. 그것을 해결하기 전에는 그죠? 설계를 변경하기 전에는 때리 부숴버리고 설계를 변경하기 전에는 근데 때리 부술라니까 유치권자가 있어. 그죠? 그죠? 오늘 제가 열을 좀 냈는데요. 여기까지 할게요. 아우 저 좀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어쨌든 아이고 뭐 갑자기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딱 마무리했으니까 대충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시죠? 498강, 499강 정리가 되셨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건축허가가 취소가 되면 건축허가라든가 공장 설립 승인 어떤 그런 절차 그죠? 그런 것들이 다 그리고 또 산지조정 허가 그리고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을 내 앞으로 해오면 유치권도 소멸이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집중적으로 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도움이 많이 되셨죠? 어쨌든 뭐 조제 판매 관련해서는 이렇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십시오. 7월달부터는 대폭 가격 오릅니다. 네, 감사합니다.